1943년이 되면서 뉴기니 전선에서도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미군과 호주 연합군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기세등등했던 일본군이 점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1943년 1월 코코다 산길 너머에 일본군 요충지 부나를 함락시키면서 승세를 잡은 미군은 북쪽의 일본군 기지였던 라에와 살라모아를 최종적인 공격 목표로 정하고 점점 압박해 들어가고 있었죠. 미군이 라에를 향해서 계속 진군하면서 큰 위기를 느꼈던 일본군은 라에 기지의 전력을 크게 강화해서 어떻게든 미군의 공격을 물리치기로 결정합니다. 일본 사령부는 대규모 수송선단을 조직해서 병력과 물자를 라에 지역으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 무렵 라에의 일본군 기지에는 3,500명 정도의 일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대규모 수송작전을 통해서 7,000명이 넘는 병력이 증원될 예정이었죠. 일본 사령부는 이 수송작전이 성공한다면 라에로 진군해오는 미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드디어 2월 28일 증원 병력과 보급 물자를 가득 실은 일본 수송선들이 야음을 틈타 은밀하게 라바우를 출발해서 라에로 향하는 항로로 진입하게 됩니다. 병력과 물자를 가득 싣고 항진하는 8척의 수송선 주위에는 구축함 8척이 호위를 위해 따라 붙었으며 이들의 상공에는 라바울의 항공기지에서 출동하는 100여 대의 전투기들이 교대로 날아들어 지속적인 방공망을 형성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이 정도 호위 전력이면 만약 미군의 정찰기에게 발견되더라도 우군의 전투기들과 구축함이 미군기들의 공습을 물리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수송선단이 라에까지 항진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수송선단은 출발한 바로 다음 날인 3월 1일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던 B-24 리버레이터 중폭격기에게 발견됩니다. 지속적인 통신 감청을 통해서 일본군의 의도를 짐작하고 있었던 제5공군은 이미 며칠 전부터 정찰기들을 계속 출동시키면서 일본군의 수송선단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버레이터 정찰기의 긴급 무전을 통해서 일본군의 대규모 수송선단이 예상대로 라에를 향해서 순항 중이라는 것을 확인한 제5공군 사령관 케니 중장은 총력을 동원해서 일본 수송선단을 모조리 수장시켜버리기로 결심하고 전군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립니다. 케니 소장 휘하의 제5공군은 호주 공군이 가세하면서 330여 대의 각종 작전기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항공기들의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은 초긴장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3월 2일이 되면서 일본 수송선단이 미군 중폭격기의 항속거리 안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판단한 케니 소장은 항속거리가 가장 길었던 B-17 중폭격기 편대를 먼저 출격시킵니다. 이 B-17 폭격기들은 높은 고도로 날아올라 항로의 중간 지점에 다다른 일본 수송선단을 포착했으며 2000m 고도로 접근해서 수십 발의 폭탄을 투하합니다. 이렇게 높은 고도에서 함선을 목표로 투하한 폭탄의 명중률은 매우 낮은 편이었지만 이 중 한 발이 일본 수송선 한 척에 정확하게 명중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수송선은 얼마 후에 침몰하게 됩니다. 일본 수송선단에게는 불길한 징조였죠. 갑작스런 폭격에 놀란 제로와 하야부사 전투기들이 급히 상승했지만 B-17 폭격기들은 이들을 놀리기라도 하듯이 유유히 현장을 이탈해버립니다. 얼마 뒤에는 또다시 20대의 B-17 폭격기들이 구름 사이로 나타나 폭탄을 퍼부었으며 이들이 사라지자마자 11대의 B-17 폭격기들이
또 폭탄을 퍼붓고 사라집니다. 때마침 일본 전투기들이 교대를 위해서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폭격기들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폭탄을 투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둠이 찾아오면서 더 이상 미군 폭격기들의 출몰은 없었지만 세 차례나 감행된 B-17 폭격기들의 파상 공격으로 한 척의 수송선이 침몰했으며 두 척의 수송선이 경미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한숨 돌린 일본 수송선단은 다음 날까지 무사히 라에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전속으로 항진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공에서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카탈리나 비행정이 밤새도록 이 선단을 미행하고 있었죠. 드디어 심판의 날 3월 3일에 해가 밝아옵니다. 키니 소장은 일본 선단 공습작전의 첫 번째 단계로 전투기 30여 대를 출동시켜서 라에 일본군 비행장을 공습합니다. 원래 라에 비행장의 일본 항공기들은 일본 수송선단을 엄호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갑자기 미군기들이 급습해오면서 자기 비행장을 지키는 것조차 어렵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가장 먼저 출발한 B-17 폭격기들과 엄호 전투기로 따라온 P-38 라이트닝 전투기들이 일본 선단을 포착한 후에 높은 고도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선단 상공에는 라바울에서 출동한 40여 대의 제로와 하야부사 전투기가 호위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이 전투기들도 미군 폭격기를 발견하고는 급상승하게 되었으며 곧이어 격렬한 공중전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고도와 속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P-38 라이트닝 전투기들이 이들을 가로막았으며 빠른 스피드와 압도적인 화력으로 일본 전투기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7대의 일본 전투기가 격추되었으며 B-17 폭격기들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고공 폭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높은 고도에서 투하된 폭탄들은 커다란 물보라만 남긴 채로 빗나가 버렸으며 일본 선단은 명중률이 낮은 고공 폭격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대우를 유지하며 계속 항진합니다. 하지만 연합군 공군의 파상 공격은 이제 시작된 것이었죠. 수평선 너머에서 호주 공군 소속의 보우파이터 13대가 나타나서 일본 선단 주위를 맴돌며 기총 사격을 퍼부어댑니다. 20mm 기관포 4문과 7.7mm 기관총 6장을 장비하고 있었던 중무장 전투기 보우파이터는 일본 함선들을 조준하고 기관포와 기관총탄을 소나기처럼 뿌려댄 것입니다. 일본 선단은 B-17의 고공폭격과 보우파이터의 기총소사에 시달리면서도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임무를 완수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일본 선단의 감시병들이 저 멀리 낮은 고도로 날아오고 있는 10여 대 미군기들을 발견합니다. 미군의 쌍발 폭격기 B-25 미첼 편대가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미군 전술로 볼 때 이 미첼 폭격기들이 어뢰 공격을 할 것으로 확신한 일본 선단의 함장들은 즉시 뇌격에 대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 수송선과 구축함의 함장들은 대부분 전투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이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미군의 공중 어뢰를 피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긴장한 상태로 미군기들이 어뢰를 투하하는 타이밍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격기들이 가지고 온 것은 어뢰가 아니었죠. 일본 선단의 함장들은 이 폭격기들이 일본 선단에게
엄청난 재앙을 선물하게 될 저승사자들이라는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로를 잡아라 시리즈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